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결제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8,899개 중에서 결제가 되는 코인들은 지금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지금 결제가 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오늘 현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한 7천만 원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한 코인에 7천만 원이잖아요. 그걸로 결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코인은 하나가 7천만 원이긴 하지만요. 네. 사토시라고 해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나눠져 가지고요. 10,000원, 1,000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n분의 1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코인이? 예, 자동으로 이게 전산 시스템이니까 자동으로 됩니다. 아. 그럼 일단 그건 하나가 해결됐는데 네. 이게 지금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그렇죠. 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1년 사이에 몇 배가 올랐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1년 전 가치랑 지금 가치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럼 이걸 이게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이걸 결제를 하느냐. 예, 이해를 해요. 예. 뭐 조금 여기서 의미 있게 그냥 들어갈 부분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예, 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대표가 US 테더입니다. US 테더. 예. 예, US 달러를 USDT라고 하는데 US 달러 테더인데 테더라는 게 묶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냐면 코인 하나당 테더 한 개를 줍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건 스테이블 말 그대로 안정된 코인이죠. 그러면 이 코인의 이 어떤 지불 안정성을 어디서 나오냐고 의문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네. 근데 홍콩과 대만 은행에서 지급 준비율로 보장을 해줍니다. 아.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네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으로 해서 US 테더로 바꿉니다. 바꾸면 안정적이죠. 네네. 예, 달러 시세에만 맞추는 현금이니까 네.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 변동되든 아니든 그죠? 네. 예,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US 테더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남미나 그리고 동부 유럽 그리고 중국 남부 일대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상원 청문회도 했었거든요. 혹시 US 테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비트코인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근본적인 화폐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CBDC라는 거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하게 된 겁니다. 네. 위안화가 대표적이죠. 네네. 그래서 똑같은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폰에다가 딱 심어줬는데 작년에 그 중국 선전에서 이거를 시범 서비스했는데 잘 쓰였죠. 원래 알리페이를 쓰던 국가니까. 네네네. 그리고 특히 뭐 한국같이 뭐 되게 이렇게 폰이 다 있는 국가에서는 쓰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현재가로 환산해서 결제를 할 때 그 부분이 결제하는 즉시 저의 현재가를 분석하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 만든 솔루션인데 네네네. 그거를 가지고 딱 회사가 받으면요. 현재가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받기 때문에 네. 쓰는 사람한테는 그 마이너스 될 일은 없고요. 네. 다만 받는 입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네네. 회사라면은 물건 받는 사람. 입장이 네. 그 변동폭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야, 일단은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뭐 신문 기사라든지 책을 몇 권 본 거보다 훨씬 더 이해가 갔어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었잖아요. 또 몇 년 전, 한 3, 4년 전 됐나요? 또 확 뜨다가 그때 한번 뭐 유시민 전 장관 나와서도 한번 또 이슈가 돼서 한번 또 훅 꺼졌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잘 이해 못하는 게 이게 좀 용어가 헷갈린 거예요. 뭐 블록체인이란 말이 있고 암호화폐란 말이 있고 디지털 화폐란 말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좀 정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하늘나라에서 나온 기술은 아니죠. 마치 테슬라의 전기자동차의 기술이 뭐 갑자기 발명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암호학이라는 거, 암호학이라는 게 이제 발전을 한 거죠. 암호학. 예, 왜냐하면 우리 해킹도 막아야 되고. 네.
디지털에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기라는 게 당연히 발전하고 뭐 요즘은 뭐 양자 암호화까지 나왔는데 네네. 이 암호화기 발전하면서 굉장히 불변하고 안전한 화폐를 또는 지불 수단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이 암호 화폐의 어떤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랬는데 네네. 야 이거를 하려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야 만약에 이거 복사해 가면 어떡해? 그죠? 제가 이제 뭐 항렬 코인을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위조 지폐처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막 항렬 코인을 막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막 퍼뜨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발상을 했냐면 완전한 합의제 발상을 한 거예요. 합의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2명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4명이 자 예를 들면 우리 2명 그러니까 A, B, C, D라는 사람이 있어요. A, B, C, D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 화폐를 썼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사실이 기록화된 거를 블록이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예요. 그랬는데 B, C, D라는 사람들이 얘가 정말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생태계 내에서 4명만 있으니까 완벽해지죠. 네네. 그거를 체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연결해서. 아, 연결한다. 예, 네. 근데 B가 또 쓰게 되면은 나머지 3명이 또 얘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체계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우리 왜 신라 화백제도처럼 네. 완전 무결한 게 만장일치제.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이거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 막 검증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컴퓨터도 막 써야 된다고요. 이게 뭐 한 4명이면 또 모르겠는데 40만 명, 400만 명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야 되니까 내 컴퓨터 막 희생을 많이 하니까 대가를 주는 거죠. 토큰이라고 하는 네. 무결한 오직 하나만 이렇게 발행될 수 있는 그 네. 토큰을 그거를 코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저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네. 그거를 이제 채굴이라고 하는 마이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걸 채굴했다고 하는 건 이제 좀 중의적인 표현이고요. 네네. 결국은 대가를 주는 거예요, 리워드를. 야, 수고했어. 네. 그래가지고 그걸 받은 게 코인이 된 거죠. 어. 그래서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고요. 네. 디지털 커런시나 디지털 화폐라는 건 뭐냐면 디지털 캐시라는 건 뭐냐면 좀 더 광의의 넓은 범위의 그 캐시를 말하는 거의 명칭이고 줄여서 블록체인과 코인이라는 명칭, 토큰이라는 명칭은 그런 완전 합의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코인하고 토큰은 비슷한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초인데 이거 지금도 최고고 앞으로도 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비트코인보다 기능성 좋은 코인은 기술적으로는 나왔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예. 네. ERC20 토큰이라고. ERC20이 이름이 뭐 그런데 이게 뭔가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엽전하면 엽전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 엽전의 모양이 표준화돼가지고 다 엽전은 네. 뭐 이름만 다르고 그렇게 그쵸. 발행하듯이 어떤 코인의 표준적인 걸 의미하고요. 네. ERC20 토큰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1,000조에서 1,200조 정도 사이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부동산을 빼고 1위는 금이고요. 네. 뭐 그다음에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상장된 그 석유, 사우디 아람코를 이제 보통 자산 그걸로 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텐센트 이런 회사들 빼고는 은하고 비트코인입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은 뭐 1경 2천조 정도가 넘는 시장 한국에만 그렇다고 정확한 건지 제가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 얘는 1,000조짜리인데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기능이 뭐 그럼 떨어지고 뭐 유시민 장관도 그런데 물론 뭐 그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어떤 브랜드가요. 네. 광고 비용도 쓰지 않고 어떤 조직이 있지 않고 이렇게 역사상 브랜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브랜드가 있냐는 거죠.
그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얘는 천조가 될 만한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은 기능성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상징성의 의미고 희소재, 예, 한정제라는 의미로 쓰이게 돼서 비트코인의 지위 자체가 낮아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 하나 때문이라도 네네. 예, 얘는 코인의 상징이고 클래식이고 그리고 어떤 심벌이죠. 네. 그러니까 대표성을 얘가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2,100만 개 정도가 끝이라고 하는데 예. 그럼 이게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가고 있는 거죠. 예, 한 90% 이상 93% 정도 채굴이 끝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건 한계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더리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더리움은 하나의 안드로이드 OS.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뭐 MS 윈도우 같은 거니까 걔는 한계는 없지만 밸류가 있잖아요. 네네. 그 밸류라는 거는 여기도 깔고 여기도 깔아서 우리가 지불을 하잖아요, 돈을.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예를 들어서 이제 항렬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네, 파시온 코인으로 하죠. 아, 그렇죠. 아, 네. 예. 아, 그러네요. 예. 네, 파시온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네네. 이더리움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발행을 한다면 이더리움은 우리의 안드로이드 윈도우죠. 그래서 그만큼의 코인을 500만 개를 발행하셨고요. 거기에 대가로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가 계속 만들어지고 안드로이드가 계속 깔린다고 해서 얘가 무가치한 게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무제한 발행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네네. 그 제한된 인더스트리 내에서 발행되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그렇게 높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을 통해서 딴 코인들이 나온다는 그렇죠. 그런 것들인가요? 예. 그러면 딴 코인들 가치가 올라가면 이더리움도 같이 올라간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계속 트랜잭션 그러니까 사용량이 올라가면 이더리움한테 요금을 다 안드로이드도 사실 교묘하게 요금을 내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코인이 아까 8,899개가 있는데 예. 이게 서로 호환이 돼요? 아, 그거는 사실은 호환되는 질서를 가지고 프로그래밍하면 호환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무제한 코인의 개수들을 다 수용하나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결제가 된다는데 다른 코인 8,899개를 다 결제를 받아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까 지금 IT 회사들이 그 브랜드 있던 회사들이 넷스케이프도 사라지고 막 그러지 않았냐. 야후도 그렇죠. 뭐 있긴 하지만 존재 기반이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네. 뭐 질문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정말 줄어들어서 어떤 분은 옛날에 비트코인만 남을 것이다. 뭐 이런 분도 있었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잘못된 논리였지만 네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코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뭐 스타벅스는 예전부터 사실은 이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벡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요. 네네. 비트코인 선물 거래 최초의 라이센싱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족을 붙이자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코인을 정의를 할 때요. 코인은 무엇인가 정의할 때 이거 증권이야 주식이야? 아니면은 돈이야 뭐 현물이야 그랬을 때 정의를 내렸습니다. 커머더티라고 현물로요. 그래서 그럼 선물이 되죠. 의미 가능한 거래 수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얘는 시카고 선물 시장도 됐고 미국에서 어떤 주식 시장에도 지금 들어갈 정도로 이제 의미 있게 됐는데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도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테슬라 유명한 이제 비트코인 결제 발표됐죠. 네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즉 많은 회사들이 토큰이나 코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도 재작년에 만났지만 일본의 라쿠텐, 일본 1위 온라인 그 쇼핑몰 기업이죠. 네. 거기도 지금 그 내부에서 쓰는 현금을 토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도 글로벌 기업이고 막 계열사가 많으니까 환수 수수료가 없어지는 거죠.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삼성 토큰을 만들어서 내부 계열사만 쓴다 그래도 뭐 어떤 분들은 그 절약되는 비용이 조 단위가 넘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에서 코인은 만들어질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차피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인의 숫자는 줄어들지는 않지만 명확한 목적성과 호환성이 가능한 시장으로 접어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될 미래상을 그려보면 네네. 저희가 스타벅스에 가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파숑에 필요한 그 뭐 자산이라든지 뭐 지금 예금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딱 해서 지금 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세요. 지금 뭐 스타벅스 코인으로 결제하세요. 하는 방식으로 예 그런 토큰들을 질서를 잡아주는 OS 플랫폼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굉장히 무가치한 애들은 없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기업들이 뭐 야놀자 같은 회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아주 강력하게 공표를 안 해서 그렇지 토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 기업체별로 그 기업체 토큰이 다 나오겠네요. 예. 지금 사실은 현실로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비밀 유지 각서가 그렇죠, 썼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너무 그 회사들을 다 밝히긴 그렇죠. 힘들지만 올해 안에 굉장히 빅브랜드들의 코인들은 계속 발행될 겁니다. 그 아로하나 코인도 한컴에서 네, 발행한다 한컴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었죠. 하루 만에 이렇게 50원짜리가 뭐 5만 원인가 돼가지고 뭐. 물론 근데 네. 사실 여기에는 좀 굉장한 오해가 따르는데요. 시작가가 그랬고요. 물량이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구매한 분들은 7,000원에 구매한 거죠. 그러나 뭐 워낙 스타트가가 네. 상징성이 컸으니까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어설프게 이해하는 게 그럼 비트코인이 금이면 뭐 네. 다른 코인들은 뭐 MRL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거래는 될 수 있고 호환도 될 수 있고. 예. 그렇게 이 디지털 질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화폐 질서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디지털이니까요.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니까 네. 맘만 먹으면 훨씬 더 편하게 여러 가지 응용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